에어포항이 생긴 지 8개월여 만에 매각됐는데 막대한 행정 지원을 받아 챙긴 뒤 포항시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의 선거 공약인 고교 평준화가 지역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도교육감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다양한 수산 자원을 원료로 가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운항을 시작한 에어포항이 8개월여 만에 매각됐습니다. 까다로운 노선 인가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포항시로부터 막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아 챙기고 협의도 없이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7일 포항 시민의 응원을 받으며 날아오른 에어포항. 제주와 김포 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하며 최근까지 탑승률 75%, 수송 인원 7만 2천 명을 돌파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110여 명의 급여가 체불되는 등 경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2일 에어포항은 느닷없이 부산의 베스트 에어라인의 주식 85%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덕에 까다로운 항공 노선 인가를 취득하고 곧바로 매각하려는 것은 단물만 빨아먹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형 항공사를 만들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소형 항공사가 빨리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어포항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당초 계획한 4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도와 시는 오히려 에어포항 측에 당초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출자할 수는 없다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에어포항을 믿고 20억을 달랑 줄 수 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0억을 주자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 장래성이 있는지 합병해도 앞으로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급기야 에어포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인터넷 김포 노선 항공권 예매에 잔여 좌석 없으므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서울은 KTX가 증차된 데다 항공기 1등석에 맞먹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31,900원에 판매되면서 시민들은 지역을 무시하는 교통편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포항의 교통수단이 다양해졌습니다. 지역민의 자부심이 배신감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에어포항에 진정성 있는 투자가 먼저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건설 중인 원전 2기는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신한울 1, 2호기는 이미 공정률이 97%를 넘어서 신규 가동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언급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여야 합의문 가운데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로 원전 사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기로 내몰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선거 공약을 하면서 경주 지역의 고교 평준화가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평준화가 압도적이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고교 평준화 공론하는 준하경 경주시장의 선거 공약입니다. 지난달 공약 점검 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내년에 각계 인사로 원탁 회의를 구성해 정례화하겠다며 평준화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또 인구 유출의 요인이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지하게 고교 평준화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결정권을 가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평준화 문제는 지역의 실정과 또 수요자의 그런 선택, 희망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평준화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주시 의뢰를 받은 충북대 부설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00여 명의 81.9%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8.1%에 그쳤습니다. 대상별로는 학부모, 학생, 교사 순으로 학부모들의 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중학생 때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학교 서열화에 따른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명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과외다 학원이다 그렇게 너무 시달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손을 놔버리지 않을까. 반면 고교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인 만큼 애써 있는 명문고를 없애는 것은 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많은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게 우려되죠. 결국은 그래서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될 겁니다. 경주 지역의 일반고는 남자 4개교와 여자 3개교 등 모두 7개교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협력 의료기관 3곳의 호흡기 질환자를 상대로 독감 유행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도내 환자 1명 검체에서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마른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을 보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안에서 예산이 대폭 깎인 경상북도는 마지막 국회 심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증액 수준인 3천억 원은 더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47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경상북도도 예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345개 사업에 5조 4천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정부 최종안에는 224개 사업 3조 1천억, 57%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SOC는 신청액의 절반 가까이가 깎였고 신규 사업 29건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결위 위원장님, 간사, 또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을 만나뵈니까 TK 예산이 많이 깎인 데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현장 캠프를 차리고 재정실장 등 67명이 상주하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 예결위원들을 설득 중입니다. 특히 전액이 날아간 5G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연구개발 분야와 동해선, 중앙선 복선 전철, 남부 내륙철도 등 SOC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지역 민심 선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TK 홀대론을 내세워 당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 협의를 공식적으로 TK 특위화하기로 되어 있고요. 상임위별로 책임 의원들을 선정해갖고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된 경북 국비 예산은 3,100억 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이 수준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스코가 오늘 영덕군청을 방문해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경북지회에 상금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포스코는 최종우 회장 취임 이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새로운 기업 이념으로 채택하고 이번에 실천에 나선 것으로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 때는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동해안의 수산자원을 원료로 가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게와 청어뿐만 아니라 지역에만 자생하는 대황이 다양한 상품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창포리 앞바다, 대황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와 영덕 해역에서만 자생하는 대형 해조류로 요두와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한 데다 무성하게 잘 자라 바다숲 조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황을 원료로 수분 크림 시제품이 개발됐습니다. 주름 개선과 미백 효능이 뛰어난 데다 안정성도 입증돼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의 전쟁이 정말 세계에서의 그 경쟁보다 더 힘든 정도로 K뷰티 굉장히 지금 파워가 강한데요. 그리고 대왕을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성도 기대를 했지만 그 항염증 효능이 나왔어요.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와 오징어를 반건조해 가공한 간편식 반찬과 편의점용 어묵 제품도 개발 완료 단계입니다. 2년 전 영덕군이 설립한 로아스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단순한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개발한 겁니다. 인근 수산물 특화 농공단지는 모두 분양된 상태로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해 로아스 센터로부터 시제품 연구와 마케팅, 포장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게 조미료와 다시마 밥 등을 개발한 이 업체도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아 중국 시장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전시회에 참여해서 중국 바이어와 약 200만 달러 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이번에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로아스 센터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이 일대를 고부가 수산식품 거점 단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는 제조업과 부동산이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과 소비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지점이 조사한 지난 9월 중 경북 동해안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포항제철소의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철강 산업단지의 생산액은 10.7% 감소했습니다. 같은 시기 아파트 매매 가격도 포항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3%, 경주는 9.4%나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포항이 9.4%, 경주는 10.7% 떨어졌습니다. 반면 관광 서비스 분야는 경주 보문 관광단지의 숙박객과 울릉도 관광객이 각각 18.7%와 27.1% 늘었고 포항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업체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6% 늘어나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를 오는 연말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유력했던 경주시 서학동 부지를 포함해 천북면까지 모두 7곳에 대해 청사 이전을 검토한 뒤 연말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1년에 지어진 이후 최근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경주경찰서는 사무공간이 비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해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예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mm입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4도, 낮이 되면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오후가 되면서 다시 경북 동해안 전역에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